지금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도시 같은 경우에도 3천만 원 정도의 돈으로 200% 이상 수익이 나는 곳들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 저는 지금 투자해도 될까? 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요즘에는 지금 시점에서 정말 투자를 계속해도 될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약간 혼돈의 시장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저는 항상 각 도시마다 각자의 사이클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실제로 저희가 10년간의 매매 지수의 흐름을 보게 되면 도시마다 그 흐름이 다릅니다. 10년간의 매매 지수 흐름에서 변곡점이 있어요. 최근의 저점, 고점, 그 이전의 저점이 있습니다. 그 변곡점에 있어서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정말 다 다릅니다. 각 도시마다 입주 물량, 미분양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클에 있어서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항상 많은 이야기들이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어요. 아무래도 그런 곳들은 좀 더 일찍 상승을 했고 많이 오름감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조정이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거래량 자체가 전국적으로 많이 줄어든 상태예요. 거래가 잘 되지 않습니다. 전세 같은 경우에도 전세 매물은 쌓여 있고 거래가 잘 되지 않아요. 드문드문 이렇게 거래가 되는 것들을 보면 거의 급매이거나 가격이 시세보다 훨씬 저렴한 것들만 몇 개씩 이렇게 거래가 돼요. 이렇게 거래가 되는 걸 가지고 현재 부동산 시장이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단정 짓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비규제 지역 소도시를 보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현재 비규제 지역에 있는 소도시들 중에 많은 곳들이 몇 년 동안 계속 하락을 해왔습니다. 그 하락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줬던 요인들이 미분양과 입주 물량이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 지역들이 몇 년 동안 하락을 했는데 최근에 미분양과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최근 2년 이내에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런 곳들은 이제 막 상승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최소 2년 이상은 다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매수를 해서 2년 정도 보유를 하다가 매도를 하고 좀 더 좋은 도시로 이렇게 갈아탈 수 있기에는 정말 좋은 투자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말 투자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비규제 지역 소도시도 관심을 갖고 왜 이런 지역이 오를 수밖에 없는지를 그런 지표들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실전 스터디 수업이 끝이 났어요. 이 수업에서는 한 달 동안 우리가 한 지역을 가지고 흐름, 입지, 아파트 단위로 이렇게 분석이 들어가요. 과제를 드리면 스스로 다 해보셔야 됩니다. 하지만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한 지역을 정하게 돼요.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전국에서 흐름을 봤을 때 정말 저평가되어 있고 이걸 가지고 공부도 하면서 투자까지 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좋은 곳들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거의 대부분이 비규제 지역 소도시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있어요. 첫 시간에 이번에는 이 지역을 가지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왜 하필 이 도시냐고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이렇게 인구가 작은 곳인데 정말 이 지역을 선정해서 투자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세요. 유독 이번 수업 때는 정말 이곳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시고 보수적으로 보는 분이 계셨어요. 우리가 꼭 봐야 하는 그 지표들이 있어요. 10년간의 매매지수 그래프와 미분양, 입주 물량, 청약 경쟁률, 거래량 데이터입니다. 그 데이터들만 보더라도 이 지역이 왜 현재 저평가가 되어 있고 향후에 상승 여력이 큰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데이터 말고 계속 다른 것들을 대입을 해서 보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지 내가 이 지역에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이유를 찾으려고 하시는 것 같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수업을 진행할 때 제 역할이 어떻게든지 이분들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그 방향을 잡아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좀 더 이분이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제가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일부러 발표를 시킬 때도 제가 그분에게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좀 더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 도시를 바라보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좀 더 보수적이고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분이 스스로 발표를 하면서 그걸 확인하게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발표를 하고 나시더니 그날 하셨던 말씀이 제가 잘못 판단한 것 같습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점점 그 한 달이라는 수업 시간 동안 이분이 그 도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는 걸 지켜보는 게 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 한 달이라는 과정이 끝났고 점점 실행하는 분들이 생겼어요. 그 수업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 그 도시로 가서 실행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빠르게 실행할 수 있는 게 누군가 여기가 좋다고 찍어준 것이 아니라 스스로 과제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투자처까지 찾아봤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한 분은 수업을 할 때 이미 이 도시 같은 경우는 투자자들이 많이 진입을 했는데 내가 지금 여기 물건을 사게 되면 그 사람들이 넘겨주는 그 물건을 받는 것밖에 되지 않느냐라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간과하고 있었던 것이 뭐냐면 아직까지 이 도시 같은 경우는 실거주자들이 많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보통 한 도시의 흐름을 볼 때 투자자분들이 더 먼저 진입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대장급인 곳들도 보지만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외곽인 곳들도 많이 보게 돼요. 그런 곳들을 이렇게 사게 되는데 실수요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집값이 좀 더 가시적으로 올라야지 관심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확실한 상승을 보고 투자를 하게 되더라도 저는 충분히 2년 이상은 상승할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그 지역이 제대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실수요자들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그런 실수요자들이 움직여주면 충분히 더 좋은 상승을 할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분인데 수업이 끝나고 그 다음날 바로 실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실수요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아파트를 사셨어요.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학원가가 밀집되어 있고 상권이 밀집되어 있었어요. 특히나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런 학원가가 밀집된 곳을 정말 선호를 해요. 이곳 같은 경우는 학원가를 정말 걸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향후에도 상승 여력이 있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이곳에 계약을 하셨고 저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톡을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분에게 이것은 제가 잘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확신을 갖고 투자하셨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칭찬을 해드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지역을 부정적이고 보수적으로 보셨던 분이 계셨어요. 그분도 실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점유 계정으로 매수를 하셨는데 점유 계정이 뭐냐면 집 주인이 이 집을 팔고 그 집에 전세를 사는 매물을 말을 해요. 그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이런 점유 계정에 물건이 나왔다는 걸 알게 되셨대요. 만나서 협상을 했는데 매매가는 좀 더 낮추고 전세가는 올리는 방향으로 해서 결국 계약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첫 투자하셨는데 정말 협상을 잘 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이 지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셨던 분이 이렇게 실행까지 이어졌을 때 저는 그때가 가장 뿌듯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라는 게 정말 이곳을 사세요라고 찍어드릴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 그 지역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잖아요. 제가 그렇게 방향을 잡아드릴 수 있었고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졌다는 게 가장 저는 뿌듯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업을 하다 보니까 강제적으로 도시를 분석을 하고 투자처까지 계속 찾게 돼요. 이 과정을 계속 하다 보니까 지금도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 도시 같은 경우에도 3천만 원 정도의 돈으로 200% 이상 수익이 나는 곳들이 있었어요. 저는 정말 내가 지금 돈이 없다, 투자할 곳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이런 곳들을 분석을 한다면 좋은 투자처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말에 저는 한 소도시에 또 임장을 다녀왔어요. 저희 집에서 왕복으로 6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도시 자체가 소도시 중에서도 인구가 많이 적은 편이었어요. 저 역시도 이 소도시에 대한 편견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제가 이렇게 임장을 가보면서 제 편견이 정말 깨져버렸습니다. 소도시 같은 경우에는 모든 지역이 다 좋을 순 없어요. 그런 곳들은 상권이라던가 학원가나 좋은 것들이 밀집이 됩니다. 밀집이 되면서 사람들의 수요가 한 곳으로 모이게 돼요. 현장에 가보니까 정말 한 곳에는 새 아파트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딱 봐도 이곳이 정말
추후에 1등이 될 곳이 보였어요. 상권들도 다 새로 들어오게 되고 새 아파트도 들어오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다 들어오게 돼요. 정말 변화가 큰 곳이고 갈수록 이곳은 더 좋아지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접 내가 현장을 가보게 되면 이런 소도시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런 편견도 충분히 깨질 수가 있어요. 정말 장거리 임장이었지만 돌아오면서 내가 가보길 잘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이 도시의 입지를 분석하고 아파트 단위로 계속 분석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1억 이하의 돈으로도 충분히 200%에 가까운 수익을 낼 수 있는 곳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충분히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곳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런 편견만 깬다면 정말 충분히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견을 깨기 위해서라도 계속적으로 지역을 분석하시고 임장을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